오늘 난데없는 경찰의 난입으로 여러분들이 참 이게 더 투쟁의 의지가 더 강해졌죠. 이 정부는 난방비를 올리더니 난방용 물품을 뺏어가.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춥긴 하지만 실내 같으면 길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한 7, 8분 정도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나 설화 가운데 제일 유명한 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햇님 달님 얘기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스토리는 다 알죠. 네. 엄마가 터 팔러 갔다가 다 못 팔고 산등성이를 집으로 넘어오는데 호랑이를 만나서 그걸 잡혀 먹고, 그리고는 이 호랑이가 위장을 해서 그리고는 이 애들을 또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무 위로 올라갔고 호랑이는 줄 잡고 아이들은 피할 수 있었고 호랑이도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었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얘기할게요. 길게 다 오늘은 추우니까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얘기는 첫째 이것만 우선 물어볼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재밌어요? 아니면 슬퍼요? 막 화가 나요? 즐거워요? 어때요?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어? 슬퍼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전해져 왔을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야? 그러면 이건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햇님과 달님인 얘기니까? 아닌가? 자, 이 엄마는 떡을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귀갓길이에요. 이거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럼 빨리 오지. 왜 그랬을까?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든 하나를 더 팔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만 날은 어둡고 그리고는 고개를 넘어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났잖아요. 호랑이가 뭐라고 제안을 하죠? 그렇지, 안 잡아먹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딱 이건 가짜죠. 왜냐하면 담배 피는 호랑이는 있어도 떡 먹는 호랑이는 없거든. 기만이죠. 근데 분명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 그랬어. 떡 하나씩 주면이야, 떡 하나만 주면이야, 떡 하나만 주면이래. 하나만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넘고 고개를 넘으면서 떡을 다 뺏어갔죠. 그러니까는 이렇게만 하면 살려줄 것처럼 속이는 거죠. 권력자들은 이렇게 속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나 잔혹한 짓을 했어요. 잡아먹은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엄마의 옷을 입었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찾아갔는지 아이들만 있는 곳에 가서 엄마야 라고 속였어요. 보호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위장한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럴 때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 공적, 상식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이 자들은 야만적인 인간들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많이 속잖아요. 내가 엄마야, 너희들 잘 지켜줄 거야. 그렇게 문을 톡톡 두들겨요. 그때 거기에는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죠. 그때 여동생이 엄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있어봐. 이렇게 딱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위험을 알아차리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이 얘기는 지금도 해요. 엄마들이. 낯선 사람의 문들은 함부로 열어두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오빠가 똑똑해서 이상하네. 목소리가 엄마 소리 같지 않아. 그래서 팔을 내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호랑이가 밀가루를 어디서 찾았는지 밀가루를 착 묻혀요. 그리고는 창을 뚫고서 손을 보여주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오빠가 뭘 발견하죠? 그렇지, 발톱을 발견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들이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검찰이 발톱을 숨기고 마치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톱을 숨기는 자들이에요. 딱 알아차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동생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이거 이렇게 위험할 때는 도망가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예요. 얼어붙으면 못 도망가니까. 도망갈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도망가야 되고 동생 데리고 도망가야 돼. 이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기 속에서.
그러니까는 자기의 정체가 노출되니까는 이렇게 난입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난입을 해서 속으로는 다 때려 부시고 싶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지.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쫓아와요. 그때 이 오누이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호랑이 나무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곳이죠. 호랑이가 같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니네 어떻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맞댐으로 속인 거죠. 참기름 발라서 올라오면 돼. 어떻게 되죠? 쭉쭉 미끄러지잖아요. 그걸 보고 여동생이 깔깔거리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얘기냐면 도끼 찍어서 올라오면 돼. 내부의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저벅저벅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지. 다 끝나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두 아이들이 하늘에 대고 빌어요. 근데 줄이 내려와. 그 줄을 잡고 올라가는 얘기는 다 알죠. 이걸 보고 호랑이가 자기도 줄을 내달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들은 다 줄 잡는 데 명수예요. 그렇죠? 이 줄 잡아서 올라가고 저 줄 잡아서 올라가. 줄 잡는 건 도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게 튼튼한 줄인 줄 알았더니 썩은 동아줄이었죠.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 윤석열 밑에 있는 자들이 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저들은 다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깨져요. 그런데 스토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근데 어디 떨어져 죽죠? 수수밭에 떨어져 죽어요. 근데 수수밭에 떨어져 죽어서 수수가 그때부터 붉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피가 흥건해서. 그럼 이 스토리는 붉은 수수밭의 기원에 대한 기원설화인가? 는 아니에요. 수수 분들, 수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강해요, 약해요? 약하지요. 네, 약해요. 그런데 수수밭에 떨어지지 않아도 줄 잡고 올라갔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쾅 하고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왜 수수밭이라는 설정을 했을까? 이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수밭에 떨어지면 수수는 꺾여요. 그렇죠? 그리고 부러져요. 수수깡 만드는 거 아시죠? 네, 되게 약한 것 같죠? 근데 수수밭에 수수가 쫙 모이면 그게 힘이 돼서 호랑이라는 권력을 무찔러요.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대나무 밭이라고 하면 걸려요. 왜냐하면 죽창이거든. 그럼 다 알아듣거든. 그래서 수수밭이라고 해요. 수수는 약한 것 같은데, 촛불 하나는 약한 것 같은데 하나 된 촛불은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호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은 무너지고 그 힘이 세상을 비추는 해가 되고 저녁에 길을 비추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세상에 밝은 빛이 태어나서 길을 잃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치 경찰이 난입해 당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린 함께 모여서 수수밭이 돼서 오늘 말이지 수수밭에 모이는 거야. 이게 거사거든 이라는 암호예요. 놀랍죠? 오랜 세월의 민중들은 오늘 수수밭일세. 그래서 진주 밀란도 일어났고 동학 농민혁명도 일어났고 그것의 면면이 바로 촛불의 시작이에요. 촛불 불잖아요. 붉은 수수밭이에요. 약한 것 같죠? 함께 모이면은 저들은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암호입니다. 오늘 수수밭에서 만납시다. 윤석열 타도 해봅시다. 오늘 수수밭에서 만납시다. 네 해주세요. 오늘 수수밭에서 만납시다. 네. 윤석열 해봅시다. 고맙습니다.